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낮까지 비가 내리면서 오늘도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은 조금 서두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길이 많이 미끄러운 상태인데요. 현재도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낮까지 이어지겠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은 5에서 20mm,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10에서 20mm의 비가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16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내일부터는 차츰 오름세에 접어들면서 목요일 이후부터는 20도를 웃돌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에 비가 그친 후 먹구름이 걷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15도, 영덕 17도고요. 포항 16도, 경주도 17도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모두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 중부 해상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물결이 3m까지 일겠고요. 동해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비와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물결은 3.5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친 후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다가요. 토요일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공단의 생산과 수출이 증가하는 등 지역 경기가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실물 체감 경기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전문가들은 철강산업 다변화 등 구조 개편 등이 시급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들어 포항 경기가 조금씩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까지 포항 세관을 통한 수출이 14.9% 증가했고 수입은 36.1% 늘었습니다. 포항철강공단의 생산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4% 늘었고 수출은 20.9% 상승해 넉 달 연속 증가세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철강업체들의 수출이 소폭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으나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수출 금액이 오른 것으로 현실적으로 아직 완전한 회복세라고 말하기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상 포항 지역 경기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기업들은 실물 경제는 여전히 부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은 좀 많이 줄어들었는 건 지속적인 사실이고요. 좀 특별법이라도 제정해가지고 지역 철강관리공단이나 포항 안내 기업들이 조금 더 도움을 받았습니다. 대구 경북연구원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신소재나 가속기 기반 신산업 육성 등 철강산업 다변화와 4차 산업을 바탕으로 산업구조 고도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철강 제조, 스마트 공정이라든지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철강 스마트 공장 도입 이런 것들이 크게는 철강 산업의 구조 고도화에 있어서 핵심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연구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과 함께 이와 연계한 중장기 위기 극복 방안 마련도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스코그룹의 직원 수가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경영 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 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포스코그룹 7개 계열사 직원 수는 27,18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5.1%, 1,452명이 감소했습니다. 계열사별로는 포스코건설의 경우 10.5%, 563명이 줄었고 포스코ICT는 5.3, 포스코캠텍은 4.5, 포스코는 2.7%가 감소했습니다. 포스코가 기업 이미지가 아닌 철강 제품인 기가스틸을 전면에 내세워 처음으로 광고에 나섰습니다. 기가스틸은 1제곱밀리미터 면적당 100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차세대 강판으로 알루미늄보다 3배 정도 강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독자 개발한 기가스틸의 우수성을 알리고 기술력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높이며 매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도심에 있는 경주경찰서 터를 매입해 경주문화원을 이전시킬 계획인데 시의원들 간에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반면 중심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공익사업이란 주장도 나와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중심가에 위치한 경주경찰서입니다. 경주시는 이 건물과 4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땅을 110억 원에 매입해 이곳에 경주문화원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증가하는 문화 수요에 대응하고 향토 문화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문화공간 확보를 위하여 문화원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시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반대 의원들은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주시는 당초 185억 원을 들여 건물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계획했다가 예산 낭비 논란이 일자 불과 6일 만에 리모델링 방식으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하루 이틀 만에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이 자체가 행정이 정말 잘못된 거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경주 경기를 살리는 것인가? 거기에 답이 있는 거지. 또 경주경찰서가 이전할 경우 중심 상권에 악영향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경찰서가 옹기 이전하게 될 것 같으면은 경제가 조금 더 납득되지 않을까 이걸 염려하거든요. 과연 중심 상가에 도움이 될까 이런 또 의심이 들고. 하지만 찬성 의원들은 경주경찰서 이전은 이미 계획된 일이며 도심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경주시가 공익적인 차원에서 문화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전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해 가면은 그 도심 중심 지역에 무절제한 그런 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시가 인수해가지고 공익적으로 서는 것이 안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경주시는 오는 2021년까지 경찰서 매입과 문화원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예산 심사권을 쥔 시의회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경상북도와 시군은 개발 중인 어항을 조기 완공하고 취약한 어항을 보수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12억 원을 들여 청하면 이가리 방파제를 보강하고 20억 원을 투입해 영덕읍 창포리에 방파제 15m를 더 설치하는 등 28개 어항 보강에 모두 144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차량과 일반인 추락 사고에 대비해 22개 항에 어항 안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도내에는 국가어항과 지방어항, 어촌 정주어항, 소규모 항포구 등 모두 130개의 어항이 있습니다. 울릉도 신안격인 울릉항에 풍랑과 강풍특보가 내려지면 선박사고가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지난 6일 화물선이 울릉항 내에서 정박 공간 부족으로 화물을 내리지 못하던 사이 강풍에 밀리면서 입구 쪽에 있던 여객선 등을 잇따라 들이받았고 지난해 5월에도 화물선이 어선과 부딪혔습니다. 현재 울릉항은 여객선 4척과 화물선 8척, 어선 10척, 유람선과 관공선, 해양조사선 각 1척이 이용할 정도로 선석이 부족하고 방파제가 남풍에 따른 파도를 막지 못하는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를 실험실로 삼아 여러 문제를 해결하려는 운동을 이른바 리빙랩이라고 하는데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지자체, 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가는 리빙랩이 포항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포항시 북구 장성동 원룸촌입니다. 마구 버려지는 생활 쓰레기는 이 지역의 골칫거리입니다. 이사 가고 난 뒤에 이제 매트리스, 침대, 베개, 싱크대 온갖 게 나옵니다. 그런데 2년 전 이 지역 주민들이 동네 쓰레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며 발벗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이 돈을 모아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수거함에는 직접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디어 내고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별로 이쁘진 않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회원들이 수시로 동네를 청소하고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주민들을 설득했더니 1년여 만에 쓰레기가 나뒹굴던 동네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저희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니 자꾸 민원을 제기하지 말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에서도 이와 같은 형태로 시민이 직접 참여해 사회적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른바 리빙랩이 활성화됩니다. 주택가 굴복의 쓰레기 무단 투기와 주차 문제, 대기 오염 등 지역사회가 풀어야 할 모든 주제가 실험 대상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포항시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해봤더니 각 지역마다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는데 이런 문제의 해결 방법을 고민해보는 것이 리빙랩의 역할입니다. 지역에 있어서 그 R&D 기관들과 그리고 실제로 시민들 그리고 중간 플랫폼 그리고 대학이 함께해서 여러 가지 지역 현안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새롭게 만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빙랩은 특히 결론 도출까지의 모든 과정에 지역 주민들의 주도적인 참여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로 서울 북촌 한옥마을에서는 많은 관광객으로 인한 방범과 주차 등 동네 문제를 사물 인터넷과 연계해 해결하기 위한 리빙랩 실험실이 운영 중입니다. 포항은 포스텍과 한동대 등 IoT와 사물 인터넷 기술을 가진 대학이 있는 데다 포항 테크노파크와 포항시 의회도 리빙랩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어 리빙랩을 선도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대상지로 포항시를 선정함에 따라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포항시는 국비 50억 원과 시비 105억 원을 들여 대도동 종합운동장 내 야구장 인근 25만 제곱미터에 더해 건축 연면적 5,600여 제곱미터의 장애인 전용 국민체육센터를 오는 2019년까지 짓기로 했습니다. 이 체육센터에는 운동시설과 수영장, 문화시설, 그리고 재활시설이 들어서 포항에 등록된 장애인 2만 6천여 명을 포함해 도내 17만여 명의 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야생 진드기가 매개인 신종 감염병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감염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환자 수는 2013년 36명에서 지난해 169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신고 건수는 강원과 제주, 경북과 경남 등 4곳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은 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없기 때문에 진드기가 활동하는 시기에 농작업이나 성묘, 벌초를 하는 경우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주 출범한 인터넷 전문은행의 가입자가 20만 명에 육박하는 등 금융권에 파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뜨거운 돌풍을 예상하지 못했던 시중은행들은 당황해하면서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출범한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는 나흘 만에 가입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고 연이자 2%인 예금 상품은 400억 원어치가 판매됐고 최저 연이자 2.73%의 대출 상품도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행 방문 없이 PC나 스마트폰에서 클릭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는 6월엔 또 다른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도 출범할 예정입니다. 기존 은행들은 특판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인터넷 은행이 취급하지 않는 주택담보대출을 내세우는 등 대비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금리 경쟁력이 있는 특판 예금과 최근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100% 무방문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하여 상품 경쟁력을 강화 중에 있으며 저축은행들은 인터넷 전문은행보다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상품을 내세우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인터넷 뱅킹도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이 저축은행 업계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낮은 소비자를 주 고객으로 하는 저축은행들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인터넷 전문은행들로 손님을 뺏길 수 있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돌풍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금융비용 부담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국립수산과학원과 협력해 동해안에 운영 중인 해양환경 모니터링 자료를 올해부터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대상은 수산업계와 해양 관련 연구소와 대학 등으로 동해안의 수온 변화와 해양 생태계 변동 등의 자료를 제공합니다. 한수원은 원전 주변 해양환경 감시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부산 기장부터 경북 울진까지 9개의 해양관측 부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스텍과 효성은 어제 포스텍 캠퍼스에서 효성 포스텍 산학일체 연구센터 개소식을 갖고 타이어 보강제인 고강도 정밀 와이어 최적 공정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연구센터는 금속과 나노 분야를 전공한 포스텍 교수 3명과 효성이 새로 채용한 산학일체 연구교수 2명, 효성에서 파견한 연구원들이 함께 이끌어가게 됩니다. 특히 포스텍이 지난해 국내 최초로 도입한 산학일체 교수 제도는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인건비를 부담하고 기업이 원하는 연구 인력을 대학에 배치해 해당 기업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 경상북도가 사무실로 꽃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근본적인 화훼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조 사용 위주의 꽃 소비를 일상생활 속 소비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결혼이나 행사에 많이 쓰이는 고급 꽃 리시안셔스가 사무실 책상으로 배달됩니다. 직원들이 미리 주문한 수량만큼 인근 농장에서 직접 수확해 포장한 겁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사무실 분위기도 환해질 것 같아서 지난달부터 한 달 2차례씩 꽃배달 서비스를 시작한 후 매번 120명 정도가 주문해 꽃다발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집사람 갖다 드릴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저녁 반찬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로 오늘 이미지 변신을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가격은 한 다발에 5,000원, 시중 꽃값의 50% 반값입니다. 물량은 좀 적지만 꽃 소비를 촉진시키면 나중에는 물량이 늘어나고 그래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지역 꽃집과 계약을 체결해서 각 실과 사무실에도 주기적으로 꽃을 배달받아 장식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청탁금지법을 지나치게 딱딱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화훼 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꽃 선물은 주고받아도 된다고 홍보합니다. 직무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의뢰나 부조 목적이면 꽃 선물은 5만 원까지, 화환은 10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주는 꽃과 화환은 아예 적용 대상도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조 사용 위주의 꽃 소비를 일상생활 속 소비 문화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 1인당 연간 꽃 소비 금액이 우리나라는 2014년 14,000원으로 계속 줄고 있지만 생활 속에서 꽃을 즐기는 화훼 선진국은 꽃 소비 금액이 우리나라의 10배가 넘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한미 양국군이 유사시 전쟁 물자의 후방 보급을 위한 대규모 군수 지원 훈련을 어제부터 21일까지 포항 도구 해변 일대에서 실시합니다. 미군 2,500명과 우리군 1,200명이 참가하는 이번 훈련은 북한군의 공격으로 항구가 파괴됐을 경우를 가정해 신속하게 복구하고 대량의 군수품을 빠르게 보급해 한미군의 북한군 격퇴를 지원하는 시나리오로 진행됩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은 조금 서두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길이 많이 미끄러운 상태인데요. 현재도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낮까지 이어지겠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은 5에서 20mm,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10에서 20mm의 비가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16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내일부터는 차츰 오름세에 접어들면서 목요일 이후부터는 20도를 웃돌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에 비가 그친 후 먹구름이 걷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15도, 영덕 17도고요. 포항 16도, 경주도 17도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모두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 중부 해상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물결이 3m까지 일겠고요. 동해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비와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물결은 3.5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친 후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다가요. 토요일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